자, 그 앞에서 이제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해서 봤는데 조선시대 후기는 이제 양난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를 이제 조선 후기라고 얘기하는데 17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 역사로 나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17세기는 이제 예송과 황국으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었다 배웠고, 그래서 변질이 돼서 왕권이 약화됐는데 18세기는 이제 뭐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탕평책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8세기 오늘은 탕평책을 했던 영조와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단 뭐냐, 탕탕평평이라는 중국의 고사 성어에서 나온 말이죠. 바닷물이 출렁이지 않고 평평한 거,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인재를 고르게 양성을 하는, 등용을 하는 제도를 바로 이제 탕평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재를 고르게 등용한다. 근데 목표는 뭐냐? 그로 인해서 왕권을 뭐 하는 것이다? 강화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가 목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탕평책을 이제 처음 실시한 사람은 누구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숙종이에요. 숙종. 영정조가 아니라 숙종이었는데, 숙종은 약간 편파적으로 이제 인사를 이제 마음에 들면 쫙 서인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쫙 뭐 남인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당적 인사 관리라고 하죠. 편당적 인사 관리, 인사 관리를 위주로 해서 실시했는데 편당적으로 좀 했다는 거예요. 한쪽 편에. 그래서 황국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실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제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됐던 때는 언제냐? 이제 영조하고 정조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영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조. 자, 영조는 일단 탕평파라고 하는 걸 육성했어요. 탕평파. 근데 사실 이 탕평파도 이제 노론 위주였죠. 노론 위주로 탕평파를 육성해서 이제 노론하고 소론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특히 이제 붕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 이제 정리하고, 그치? 서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의 권한도 축소했죠. 특히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권한 자체가 이제 자청권이라고 해서 자기 후임을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거, 그치? 오품 이하의 관직에 관련된 이제 공천권,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인사권이라고 하죠. 응? 이런 인사권, 이런 것들, 3사에 대한 관련된 인사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한을 좀 축소한 것이 이제 영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 이조전랑 때문에 사실은 자기 편을 막 주요 자리에 배치하고 막 했기 때문에 붕당의 근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축소하고 또 학벌로 뭉치기 때문에 이제 서원도 정리한 거죠. 서원도 정리한 거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서 한 필당 군포 한 필을 내게 했죠. 한 사람당 한 필씩. 그치? 그리고 이제 악형이나 악습을 폐지했어요. 악형이나 악습을 폐지하고. 무슨 제도를 부활했다? 그치? 신문고 제도.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다. 그리고 이제 법전을 만들었는데 그 법전 이름이 이제 속대전, 속오레이, 동국문헌비고 같은 법전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영조 자체가 그 부인이었던 왕후의 힘이 너무 셌거든요. 그래서 외척 세력이 너무 좀 강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었다라고 해요. 자, 영조가 한 걸 일단 뭐를 육성했다? 탕평파. 서원을 정리하고 이조전랑 자리를 축소하고, 무슨 법 실시했다? 균역법. 악형이나 악습을 폐지하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고 이제 통치 제도를 정비한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는 일단 탕평파, 뭐 서원 정리 이런 거 한 거는 이제 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어요. 왕권의 강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균역법과 관련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민생 안정이죠. 신문고 제도 부활이나 이런 민생 안정. 그리고 속대전 속오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체제의 정비. 요게 이제
정비. 요게 이제 영조의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정조는 뭐냐, 정조. 정조는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일단 가장 이제 이 외척을 제거했어요. 외척, 영조 때는 외척 세력이 문제였기 때문에 외척을 제거하고, 노론, 그 다음에 소론, 그리고 남인을 고르게 등용했죠. 그래서 노론, 소론, 남인을 고르게 등용했고, 규장각을 설치해서 개혁기구를 만들었죠. 규장각. 그죠? 그리고 군사기구인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만들었어요. 앞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분영이라고 하는 5개의 부대를 다 누가 장악했냐면 서인이 장악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장용영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 자신의 친위 부대. 그리고 젊은 문신을 등용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계 문신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계 문신제를 해서 젊은 문신을 등용하였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지방에서 향약을 지방 양반이 주관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수령이 주관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향약을. 그래서 그만큼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지방에 있는 양반, 이걸 지방 사족이라고 하는데 지방 사족의 권한은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요즘 최근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그쵸? 누구? 이제 향약, 수령의 권한, 향약에서 수령의 권한은 강화시키고, 그쵸? 지방 사족의 권한은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상공업에 있어서. 그쵸? 정책 중에서 금난 정권이라고 있었는 게 있었습니다. 금난 정권. 난전은 잡상인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라에서 허가한 시전 상인이 있었는데 그 허가 상인들이 이 잡상인을 금지시키는 권한이 있었어요. 자기 앞에서 그냥 누가 콩나물이라도 팔고 있으면 못 팔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라도. 그치? 근데 이거를 폐지합니다. 시전상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금난정권은 시전상인의 독점 판매권이죠. 시전상인이 혼자 판매할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인데 나라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거를 뭐 한 거죠? 폐지해서 상공업을 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난전, 물건을 내다 팔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걸 신해통공, 신해년에 있었던 통공정책이다. 그래서 신해통공하기도 하고 통공정책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썼던 이제 광산도 개발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광산 개발도 장려했다. 그만큼 상공업을 이제 자유로운 상공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중에서도 검서관에 규장각에 이제 등용한 사람도 있었고 공노비도 이제 해방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공노비를 해방한 건 누구다라고 할 수 있냐면 순조 때 해방한 거예요. 순조. 근데 공노비를 해방하려고 추진한 거는 누구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정조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쵸?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노비를 해방했다라고 나오면 순조, 추진했다라고 나오면 누구다? 정조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울과 노비에 대한 뭐를 완화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차별을 뭐 했다? 완화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차별을 완화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또한 이제 통치제도 정비를 위해서 대전 통편, 대전 회통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흥선대원군 때고 대전 통편이라든지 탁지지 같은 책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조, 정조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영조는 그렇죠? 영조는 무슨 파를 육성했어요? 네, 탕평파를 육성했어요. 탕평파를 육성하고 뭐를 정리했죠? 네, 서원을 정리했어요. 그쵸? 그리고 무슨 전량의 폐축소를 2조 전량의 자리에 축성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탕평비라고 하는 것도 세웠죠. 탕평비도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 실시했어? 균역법도 실시하고 악협이나 악습도 금지하고 신문고 제도도 부활했죠. 속대전, 속오래일을 썼다고 한다면 정조는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그치? 외척을 제거하고 규장각 설치하고 장용영 초계문신제
네,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무슨 금난정권 통공정책 폐지, 공록의 해방을 뭐했다? 추진한 게 누구다? 정조. 해방한 건 순조. 그치? 그래서 그리고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이게 영조 정책인지 정조 정책인지. 하지만 둘 다 왕권 강화와 관련된 무슨 책을 했다라고 하는 거, 탕평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이 탕평책은 일단 이제 의의는 그쵸? 왕권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탕평책은 둘 다 왕권을 강화에 기여했으나 버트 그쵸? 그러나 한계점 붕당 정치 자체를 없앤 건 아니죠. 그쵸? 이 자체가 붕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앤 건 아니고 일종의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한 거죠. 붕당을 이제 없앤 건 아니고 조정만 가능하게 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미봉책이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나서는 다시 붕당의 균형이 깨져서 세도 정치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붕당 정치를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고 일종의 조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한계점이다.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지어보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먼저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하고 서원을 정리하고 이조전랑의 관행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무슨 법 실시했죠? 민생하는 균역법, 악혐인 악습 폐지하고 신문고 제도도 부활했죠. 그리고 이때 편찬한 법전이 속대전 소고래. 자, 탕평파, 서원 정리, 이조전랑 축소, 균역법, 신문고 제도 부활, 속대전. 그쵸? 정조 때는 이제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규장각을 설치해서 규장각. 그리고 장용영이라고 하는 것도 군상이고 초계문신제. 그쵸? 그리고 향액에서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 사족의 권한을 약화. 그리고 무슨 정책 실시했다? 통공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공노비 해방한 건 순조고 추진한 거는 바로 누구다? 정조다. 이때 법전이 뭐다? 대전 통편이라는 거죠. 자, 외척 없애고 무슨 파? 정조는 그쵸? 규장각.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초계 문신제, 장용영, 수령에 관한 강화, 통공정책. 그쵸? 공노비 해방은 순조. 추진한 것은 누구다? 정조다. 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되겠어요.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100%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집에서라도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중요합니다.